우리나라 경제가 잇따른 악재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으로 경제 전반이 불안한 가운데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우리 경제 성장세가 고꾸라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오늘 유지은 대표와 함께 북핵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좀 많이 하락했다고 했는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이 주식, 채권, 외환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 모두 출렁거렸는데요. 이 주식과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이 소위 말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는 2% 급락해서 개장한 뒤에 이렇게 낙폭을 다소 줄이기는 했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한 시장 심리를 좀 잠재우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었고요. 네. 오히려 이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의외로 그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5개월 내에 최고치 상승폭을 보여서 이 직전 거래일보다 10.2원이나 뛰었고요.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상황은 어땠나요? 네, 오늘도 이 핵실험 충격 여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 상승 출발했던 증시는 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개인과 외국인이 주로 매도세에 나섰는데요. 개인이 659억, 외국인은 2,100억 원 순매도하면서 이 하락 마감하게 되었고요. 네. 이 반면 환율은 1.9원 떨어진 1,131원으로 마감해서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뭐 이번이 6차 핵실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동안 앞선 북한의 도발에 따른 코스피 변화 어땠습니까? 네, 핵무기 보유 이후에 6번째 지금 핵실험을 했는데요. 네. 그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코스피는 평균적으로 0.45% 하락세를 보였고요. 네. 그리고 5일 내에 회복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일주일, 1개월 내에는 수익률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북핵 리스크의 주식시장 영향력이 가장 컸었던 작년이죠. 2016년 9월 9일 이 북한의 건국기념일이었는데요. 5차 핵실험 때도 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5일 내에 가장 크게 하락했던 하락폭이 3.5%. 네. 핵실험 이전 주가 수준 회복에는 10영업일이 걸렸습니다. 네. 물론 이 과거가 미래를 계속해서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북한 핵실험의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동안 그 영향이 길게 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그전과는 좀 다르게 긴장감이 굉장히 팽팽하게 돌고 있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려되는 점은 이 과거와는 달리 이 북한의 무력 도발이 단기간에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한 이 미국이나 일본 이런 이해관계국들의 대응도 상당히 강도가 세졌다는 점, 이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이 한반도의 이 관련된 상황이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점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고 또 이후에 이어지는 핵실험 또 이전보다는 완성도가 좀 더 있었다는 점 네. 그리고 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의 대응도 이 좀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이 추가적인 옵션인 세컨더리 보이콧 이행을 언급을 했었고요. 미국의 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미국과 또 주변국들의 강도 높은 대응, 좀 불안 요인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사죠. 스탠더스 앤드 푸어스 S&P도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놓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던데요. 네, 어제 S&P사가 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추가적인 당장의 어떤 조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S&P는 지난해 8월에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지난달에는 사실 지난달에도 여러 가지 긴장 상황이 있었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과 이 안정적인 등급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이 자꾸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연이어 무력 도발을 하면서 주말에 이 핵실험까지 도발을 하면서 신용 위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신용 위험 지표가 있죠. CDS라고 하는데요. 네. 이 프리미엄이 상승을 했거든요. 블룸버그 통신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전 영업일보다 5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65베이시스 포인트를 좀 웃도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CDS라는 거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에 부도가 났을 때
그 위험을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오른다는 거는 네. 그만큼 부도 위험이 좀 높아졌다, 아.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이 발언 이후에 네. 우리나라 CDS 금리 70베이시스 포인트를 훨씬 웃도는 그런 상황을 보였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6차 핵실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불안감들이 감돌고 있는데 이 북핵 리스크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일단 그 증시나 이런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벤트로 이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과거에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일시적인 충격을 보였다가 반등을 하는 이런 학습 효과도 있었고요. 또한 이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이 지난달부터 이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 부분 이미 시장에 좀 금융시장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수를 보였고 물론 오늘은 좀 매도를 했지만 순매수를 했었고요. 비교해 보면 지난달 11일에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강대강 이런 대치를 하던 상황에서는 6,588억 원을 당일에 순매도를 한 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합습 효과나 이미 시장에 좀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도 그 북한의 6차 핵실험 자체가 증시나 아니면 금융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큼 이렇게 위력적이지는 않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제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그럼 이 시점에 있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영향이기는 하지만 또 이 주변국의 대응 방안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또 위험이 확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은 대표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북핵 리스크 영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